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서핑 읽어주는 남자 승리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서핑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내용이고 서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서핑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파도를 하나 타잖아요. 파도를 하나 타면 끝이 어디죠? 우리가 어디서 끝나죠? 결국은 물에 다시 빠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서핑을 파도를 타다 보면 언젠가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. 근데 그 물에 빠질 때 보면 어, 파도가 좀 센 날은 우리가 안에서 막 통돌이라고 하죠. 이렇게 물 안에서 떼로로 떼로로 이렇게 구르게 되는데 그래서 뭐 통돌이를 당했다 하면서 뭐 귀에 모래도 들어가고 물도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 저희들이 많이 하고,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 큰 파도에 집착을 했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다반사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큰 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 살 때 저희 학교는 시내에 있고 저희 집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됐거든요. 근데 이제 30분을 배를 타는데 제가 오는 길 또는 가는 길에 파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시드니만 사이에 열려 있는 데를 지나갈 때 이 파도가 옆면을 얼마나 치는지, 그러니까 이 배가 앞으로 기울고 옆으로 기울고 이 정도를 보면은 엄청 파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막 자리에 앉아서 겁먹고 우우 하고 있는데 저는 2층에 뭐 약간 발코니 같은 공간 거기 나가서 일부러 파도를 맞은 적도 있고 웨스도 입고서 약간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기도 했었는데, 하여튼 그럴 만큼 저는 큰 파도를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파도가 크게 오면 약간 신나서 페리 타면서도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엄청 뛰어가서 서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, 큰 파도에 많이 타니까 떼구르르 구를 일도 많이 있었죠. 그래서 보통 파도가 엄청 크지 않을 때는 옆으로 굴러요.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? 멍석말이 하듯이. 근데 파도가 진짜 큰 날은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크고 힘이 좋은 날은 앞뒤로 돌아요. 앞뒤로.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도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 번씩은 허리가 갑자기 뒤로 팍 꺾여서 이렇게 뒤로 도는 적도 있어요. 저는 한 번씩 그럴 때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유연했었나? 할 정도로 진짜 몸이 이렇게 다 꺾였던 적도 있거든요. 어, 저도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. 왜냐면 파도가 큰 날은 보통 이제 물이 되게 검고 어둡거든요. 근데 이 패들링을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. 큰 파도를 탔으니까. 그러면 숨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빨리 올려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, 사실 이거를 뭐 공감하실지 아니면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파도에서 물이 검고 이렇게 빙빙 도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디가 수면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숨이 차다고 이렇게 뭔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닥으로 머리를 쿵 찌는 일도 있고, 뭐 다행히도 수면 위로 올라갔는데 거대한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 서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트 파도라고 해서 파도가 하나씩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저를 통돌이 했던 파도 다음 파도가 제가 올라와서 숨을 쉬려고 할 때쯤 이렇게 탁 내리치죠. 예,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좀 잘 견딜 수 있냐, 안전해질 수 있냐,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. 기다려야 돼요. 그냥 바다 밑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죠? 뭐 수면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흐름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구르는 게 다 끝나고 뭐 앞으로 구르든 옆으로 구르든,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를 밀어내거나 이런 게 조금 줄었을 때 수면을 찾아봅니다. 우리가 어디가 수면인지. 그래서 뭐 이런 아무래도 햇빛 같은 게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을 찾아서 올라가서 재빠르게 호흡을 하고 큰 파도가 오면 다시 또 내려갈 준비를 하면 되겠죠.
생각보다 간단하긴 한데 제가 이제 얘기로 하니까 간단하잖아요. 하지만 뭐 초급 중급 서퍼들 분들은 특히나 파도가 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막 약간 숨이 껄떡껄떡 하는데 올라와서 그러면 약간 바닷물을 실컷 먹을 때도 좀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뭐 삶과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런 심플한 원칙, 잠깐 기다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거를 하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때로는 보면은 약간 패닉이 오거나 감정에 휘둘려서 바르지 않은 일들,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화가 나니까 갑자기 거기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고,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, 이런 말들을 해서 서로 관계를 해치기 마련인데,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텀을 좀 두고 뒤로 물러서서 약간 유체 이탈을 한번 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뒤에 빠져서 나를 제3자로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좀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안에서 숨이 모자라서 막 힘들다고 했을 때 급하게 더 움직이면 우리가 더 곤란한 경우를 겪잖아요. 그래서 당황스러운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뭔가 압박감을 갖고 그런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여유를 갖고, 물론 여유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음에 두고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 있죠.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도 있고,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말을 믿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좀 믿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사실은 그 국면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. 저도 죽을 똥 살 똥, 이거 되겠나, 그러면 항상 어디선가 갑자기 뭔가 정말 신이 계신지 뭔가 이렇게 툭 내려주시더라고요.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찰나를 이렇게 뭐 걱정하거나 집중하고 이러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면 못 헤쳐나갈 세상에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조금은 그 찰나는 넘어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뒤에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대처,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와이프 아웃에 이어서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생활의 지혜,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,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핑을 하신 분도 서핑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인간관계부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써익남, 잉남이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